네, 계속 이어서 나갈게요. 제가 고립되는 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계속 이어나갈게요. 오늘 낙서 시간이니까 제가 말이 좀 중구난방 하더라도 여러분들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립되는 연애를 피하시라. 네, 이 가스라이팅이 특징이 사람을 고립시킨단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상황적으로 고립시킨단 말이에요. 관계적으로. 그래서 연애 관계에서도 가스라이팅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 뭐예요? 고립되는 연애를 피해라. 둘이 아무리 좋아도 둘이서만의 관계가 지속되는 건 좋지 않아요. 폐쇄적인 공간에서 둘만의 시간이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건 좋지 않아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만남을 갖고 나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요. 서로의 주위에 친구들,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교류를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요. 그 한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학교에서의 모습, 집에서의 모습, 밖에 나와서 사회적인 관계에서의 모습 다 달라요, 여러분.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역할이 다르다고요. 그런데 특정한 상황과 역할에서 그 사람의 행동을 다 총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봐왔던 모습에서 아무리 호감이 있고 좋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실망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하고 나서 결혼했을 때 실망하는 모습을 막 발견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거를 하고 해야 되느니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아무튼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을 온종일 바라본다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현실, 다양한 장면, 다양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나 또한 그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하다가 어느 정도 건강한 단계로 가려면 상대방의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과 서로 어울리는 게 필요합니다. 적당히 어울리는 게 필요해요. 그럴 때 그 상황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모습이 다양하게 발견되는 겁니다. 이건 속일 수가 없죠. 그래서 왜 고위 기관에서 한 사람을 이렇게 발탁을 할 때는 그런 거 하잖아요. 평판. 그 사람이 고향 사는 곳 막 찾아가가지고 평판까지 다 수집을 하잖아요. 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정성을 쓰는데, 우리가 연애를 하고 결혼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대충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사람을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고립되는 연애는 피하시라. 이러한 가스라이팅은요, 내 주변에 지지 집단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집단과 내 상황을 계속 정보를 교류하면서 내 상황을 알려야 돼요. 고립된 상황이 되면은 고립돼서 일어나는 일들이 깊어질수록 이걸 외부에 알리기가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진행된 상황을 누구에게 얘기했을 때 이 충격파를 감당할 수가 없거든. 그것이 더 두려운 거예요. 자신이 폭로되는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두려우신 분들은 전문가 집단하고 또 연결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전문 상담가나 아니면 정신과 의사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솔하게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문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은 고립된 상태에서 벌어지는 부정적인 일들이 지속될수록 더욱더 외부에 알리기가 두려워지고, 그 두려움이 증폭될수록 여러분들은 그 굴레와 상황 속에 엮여 들어가서 벗어나기가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립되는 연애를 피하시라. 연애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부부관계에 가족을 이뤘다 할 때 부부가 있고 부모가 있죠. 자녀 낳기 전에 부부지 않습니까? 부부가 돼도 여러분들 고립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구조 안에, 생각 안에 그냥 갇혀버리거든요. 끊임없이 정기적으로 외부와 교류를 하고 대화를 통해서 자꾸 자극을 받고 수정할 건 수정하고 배울 건 배우고 반면교사가 있더라도 배우고, 그래서 자꾸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격하고 상관이 없어요. 외향적인 성격에 대해서 많이 다닌다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만나도 이러한 교류, 대화랑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고 적게 만나고 자주 만나고 덜 만나고가 아니라 열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런 관계를 만들어 놓는 게 여러분들이 사회 심리적으로, 정신건강적으로 안전망을 구축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을 갖고 계시는 게 좋고요. 이제 좀 에너지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트랜서핑 관점에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 가스라이팅은요,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이거 에너지 뱀파이어입니다. 에너지 뱀파이어.
그러니까 그 인간도 하나의 펜듈럼으로 작용한다고 그랬죠. 그게 에너지 뱀파이어예요. 파괴적인 인간 펜듈럼인 거죠. 이 에너지 뱀파이어의 포획 공작 전술이다. 저 이렇게 이제 에너지 심리학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사람의 에너지를 빨아먹되 어느 정도로 빨아먹어요? 거의 유도전이 수준으로 정신을 잃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내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조종을 하는 거죠. 그만큼 강력하고 파괴적인 에너지를 상대방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에너지 뱀파이어가. 근데 에너지 뱀파이어는요, 아무나 빨아먹질 않아요. 드라큘라도 아무나 빨아먹질 않잖아요. 여러분들, 이러한 에너지 뱀파이어로부터 보호가 되려면 뭘 하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네. 에너지가 보호막이 손상되지 말아야 돼요. 복구가 돼야 돼요. 손상된 에너지가 복구돼야 돼요. 에너지 뱀파이어가 노리는 것은 약한 에너지의 소유자, 파괴되고 손상된 에너지의 소유자, 이러한 에너지를 건드린단 말이에요. 막강하고 강력하고 두텁고 밝게 빛나는 에너지는 근처에 가질 못해요. 눈부셔서 돌아갑니다. 아무나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기도 아무나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딱 먹잇감이 보인다니까요. 그 먹잇감이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잇감이 되지 않으면 저 사람이 가스라이팅을 하냐 안 하느냐 신경 쓰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먹잇감이 된 상태에서는 가스라이팅은 하느냐 안 하느냐 자꾸 신경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경 쓰는 게 오히려 더 계속 나로 하여금 펜듈럼에 걸려들게 하는 먹잇감으로 나를 만들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가스라이팅을 대처하는 에너지 심리학적 대처법은요, 나의 에너지를 강화하는 거예요. 복구하고 강화하는 거. 자성을 키우는 거예요. 자력이라고 그랬죠? 마그네틱이 있다고 그랬죠? 자성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들, 좋은 것들, 밝은 것들이 내 주위에 다가오게 만드는 거죠. 파리는 날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피우면 파리가 날아가잖아요. 파리가 꼬이지 않게 하는 방법은 내가 밝게 빛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존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나오려면은 자성 마그네틱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트랜서핑적으로 뭐예요? 내 위치를 회복해야 되는데, 트랜서핑의 위치가 뭐죠? 선택권을 가진 위치, 주인의 위치죠. 선택권을 팔아먹지 말아라. 왜 피해자가 자꾸 가해자에게 이 가스라이팅을 당해요? 선택권을 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이 영화를 보시면, 이 가스등 영화를 보시면 재밌는 게, 여기 제가 아까 써놨죠? 이 여자 주인공 폴라는요, 심리적인 약자예요. 왜 심리적인 약자예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일찌감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모는 범죄를 당해서, 살인을 당해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굉장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심리적인 약자예요. 그 약자에게 약자인 줄 알고 들어왔죠? 잭이 들어왔어요. 의도를 갖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인 호감을 보이고 관심을 보이고 사랑을 고백하면은 심리적인 약자는 덥석, 처음에 의심하지만 덥석 잡죠. 처음에 의심을 좀 하죠. 그래서 일주일간 여행을 다녀오잖아요. 호숫가에 여행을 하면서 마음을 결정할게요 하고 나서 결혼을 했잖아요. 자, 잡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의존을 해버려요, 의존을. 심지어 약자이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미 보호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은, 이 남자를 만나기 전에 나를 이러한 트라우마로부터 구출해줄 남자를 찾아요, 이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다시 손상된 에너지를 복구하는 작업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남자는 이 여자의 재산을 보고 들어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가스라이팅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영화에서 이 이웃집 아주머니가 있거든요. 이 이웃집 아주머니는 굉장히 걱정을 해요. 이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모에게 일어난 일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심과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이 남자가 차단을 하죠. 가스라이팅 효과의 전형적인 모습이 영화에 나오고 있어요.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킨다. 내 맘대로 세팅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말을 못해요. 말했다가도 금방 위축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또 뭘 해야 됩니까? 거부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아니오라고 할 수 없다면 소극적으로라도 끌려가진 않는 힘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심지어 어때요? 웃으면서 끌려가는 수가 있어요. 웃으면서. 싫은데 웃으면서 끌려간다니까요. 싫은데 미소 짓는 사람들 있죠. 어색해도 미소 짓고,
싫어도 미소 짓고, 불만이 있어도 미소 짓고, 답답해도 미소 짓고, 싫은데도 웃으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 포획되기 쉽습니다. 예, 포획되기 쉬워요. 그걸 먼저 차단을 하셔야 돼요. 본인 안에서. 본인 안에서 그걸 먼저 해결하시고 나야 인간관계가 바뀌고 이런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고 미연의 차단이 가능한 거지, 이런 상태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리 경계하고 끊어내려고 해도 힘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성을 회복하시라. 위치를 회복하시라. 선택권을 되찾으시라.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게 여러분들 중요성을 조율하고 균형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왜 가스라이팅을 당하냐? 의존적 관계 때문에 그래요. 의존적 관계 왜 생겨요? 의존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망, 욕구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리적 약자 위치에서 누군가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순간 나는 이미 의존적 관계를 만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 속에는 이런 사람들이 쉽게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걸 차단해야 된다고요. 네, 그걸 차단해요. 모든 관계는 대등하고 동등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선택권을 절대 팔아먹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의존적 관계에 대한 갈구를 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다고 그랬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의존적 관계를 맺지는 마시라고요.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이런 게 진짜 양상이 잘 펼쳐집니다. 지나치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 지나치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거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결핍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게 되면 그것이 강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반대급부로 균형력을 깨트리는 방향으로 사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관계에 중독이 되고 고립이 되고 갇혀버리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의존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벗어나기가 힘들죠. 항상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관계 맺기를 하다 보면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거든요. 물론 우리가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배우면 괜찮습니다. 배우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연애를 통해서 많이 배우는 이유가 이러한 첨예한 심리적인 현상을 이런 긴밀한 관계에서 겪게 되기 때문에 배우는 게 많죠. 그런데 그걸 배우지 못하고 지나가는 게 너무 많은 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반복을 하더라고요. 계속 반복을 해요. 만나고 헤어지고 재회하고 또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새로운 사람 만나고 계속 반복을 해요. 그 패턴을 끊는 게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면으로는 내 안에 이런 것들, 에너지적인 것들 점검을 하시고 또 외적으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과연 그 사람은 에너지 뱀파이어였는가? 이거 점검을 하셨어야 돼요. 항상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내 문제가 있고 상대방 문제가 있어요. 둘 다 보셔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 100%는 절대 없어요. 뭐 한 7대3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3인데 나를 7로 여기는 것도 문제고 상대방이 3인데 상대방을 7로 여기는 것도 문제죠. 항상 균형 잡힌 사고를 통해서 면밀히 객관적인 점검을 하는 게 필요한 거지, 우리가 주관적인 상태에서 왜곡된 방식으로 감정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받아들이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항상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구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이 차단되어 있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트랜서핑의 규칙이 있죠. 나는 나로, 너는 너로 존재하게 하라. 이 문장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나는 나로, 너는 너로 존재하게 하라.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이 원칙이 지켜져야 됩니다. 부모는 부모로, 자녀는 자녀로 존재하게 하라. 자녀가 쓴 일기장을, 비밀 일기장을 열어보지 마라. 거기에 부모의 욕이 써 있을 수도 있다. 그걸 보고 흥분하지 마라. 그거는 그 아이의 상상 속에서 그 아이의 자유로운 표현이다. 내버려둬라. 그걸 본 부모가 잘못한 거다. 제발 내버려둬라.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 핸드폰 펼치고 부부관계에서 상대방 핸드폰 몰래 보고 뒤지고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밀번호 따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이 여러분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뭐 사랑과 전쟁 같은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게 필요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불필요한 겁니다. 기본적인 관계에서는. 어쨌든 나는 나로, 너는 너로 존재하게 하라는 원칙을 서로서로 지킨다면 별 문제 없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관계는 항상 개인적인 공간, 개인적인 심리적 공간을 허용해 주면서 나아가는 게 존중하는 거고, 그런 것이 있을 때 지속 가능한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금털털로 끝나지 않고 계속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모든 관계에 기본적으로 깔아주시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잘 못하죠. 예,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저러니까 나도 이래야지 하지 마시라고요. 나만은 그렇게 하시라고요. 적어도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사람들이 붙어요. 편안하니까.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따로또 가치. 제가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따로또 가치. 이거는 트랜스서핑에 있는 얘기 아니에요. 따로또 가치라는 가치의 연대가 필요하다. 의존하지 않지만 고립되지도 않고 고립되지 않지만 의존하지도 않는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반대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손절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끊어낼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과감히 이별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내가 먼저 찰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순간 떠남을 두려워하고 손에서 나가는 걸 두려워하고 손실을 두려워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런 굴레 안에 묶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버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라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떠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새로운 문이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하나의 문이 열린다. 여러분 항상 그 원칙을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이건 에너지 차원이 아니라 일반 심리적인 차원인데요.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좌뇌의 사고를 함양하는 게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데 잘 엮이는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객관성이 많이 이제 결여된 경우, 그러니까 주관적이고 감성적이고 이런 건 풍부한데 우뇌는 많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반면에 좌뇌가 이제 많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비판적 사고, 논리적 사고, 이 논리와 비판적 사고라는 책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좀 많이 접하셔서 여러분들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항상 기록하는 습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인지 추측인지 구분하려면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면 증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기록하는 습관. 그 다음에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라. 예, 사실과 추측 또는 주장을 구분해서 받아들이라. 그걸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막 주장하고 추측한 것을 주장하는데 나는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또 엮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하시면 저 사람이 막 얘기하는데 저거는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저렇게 하는 얘기의 밑바탕에는 이러한 신념과 기준과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는구나.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얘기할 때 굉장히 과장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별거 아닌데 그걸 엄청나게 과장해서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좋은 건 사실인데 그 좋은 행위를 완전 천사를 만들어버려요. 또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게 있는데 그 사람을 완전히 범죄자로 만들어버려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의 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습관, 기본 태도. 그런 걸 또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서 감안을 하고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말에 그냥 묶여버리면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다가 그 말만 듣고 그 사람을 상대 제3자를 대할 때 여러분들이 조종당할 수가 있어요. 원치 않는 조종을. 항상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그러니까 말을 많이 옮기는 사람일수록 과장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어디 가면 누가 어떻다, 누가 저렇다, 누가 어땠더라. 근데 이런 말을 많이 할수록 과장될 가능성이 높아요. 재밌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경우는 거품을 빼고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은 그 주입된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함으로써 원치 않는 조종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의존적 관계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와의 관계는요,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부모와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해요. 만 20세가 넘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여기 오시는 분들. 그리고 30, 40대가 많죠. 여러분들이 이미 완전히 성인이에요. 성인인 경우에 부모와의 거리 두기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대이신 분들은 부모와의 거리 두기를 목표로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어내셔야 돼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효도요. 여러분, 효도라는 가치에 매몰돼서 여러분들 부모와 엮여버리면 여러분들이 가스라이팅과 펜듈럼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건 효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요, 여러분들 행복하게 잘 사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녀가 잘 살면요, 효도 잘한다 생각하시면 되지, 내가 어떻게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내가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생각 자체가 여러분들 완전히 펜듈럼적인 사고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말이죠.
그래서 항상 거리두기. 내 인생은 내가 산다. 기본적으로 그게 되셔야 돼요. 예, 누구한테 의존하고 덕보고 그런 생각을 기본의 바탕에 깔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럴 때 누군가가 도와주고 선물을 주면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덕을 볼 생각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맺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네,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부모는 잘 안 변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잘 안 변해요. 바뀌면 기적이에요. 기적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고 복구하고 회복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연인 관계에서 의존적 관계를 만들지 않으려면요. 상대방이 만약에 이것이 에너지 뱀파이어가 분명하다, 가스라이팅, 가해자가 분명하다고 느껴진다면 빠른 판단을 하고 가급적 피하고 이제 헤어지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별이라는 게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연인 관계, 연애 관계가요, 고통스러우면요, 그건 빨리 끊으셔야 돼요. 근데 그 고통도 맛이 있거든요. 그리고 고통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속아버려요. 고통스러운 연애는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물론 매일이 행복하고 매일이 가슴 뛰고 설레고 달콤하고 이러한 연애도 있는 건 아니죠. 반드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기 마련이에요. 그게 이제 권태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로켓을 우주로 쏘아내려면요, 추진체를 사용하잖아요. 추진체를 사용했으면 그거는 역할이 끝나면 그 다음 궤도로 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추진체는 역할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매번 추진체를 쏘는데 대기권을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한 연애만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사랑이나 연애와 관계에 대한 관점, 개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협소한 경우에 그럴 수가 있어요. 단 것만 찾으면 여러분들 건강을 해쳐요. 관계가 달콤한 관계가 있는 건 없어요. 달콤한 관계를 지나면 그 다음은 깊어지는 관계로 나가게 되는데 깊어지는 관계는 갈등을 해결하면서 나가는 관계인 거예요. 서로 맞추어가면서 나가는 관계예요. 내가 잃어버리는 걸 통해서 나가는 관계라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놓쳐버리면 달콤한 관계, 말초적인 관계, 심지어는 원나잇만 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결혼은 고사하고 연애도 연애다운 연애, 인간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하는 연애는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거, 나날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눌리고 억압되고 끌려간다. 그럼 그건 빨리 끊으셔야 돼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나. 근데 가끔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그건 극복해야 되는 문제지 끊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극복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는 극복하면서 깊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는 놔두면 놔둘수록 계속 영혼을 갉아먹기 때문에 빨리 끊어야 되는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쉽게 구분하는 건요, 보편적인 집단의 이걸 드러내보면 알아요. 그래서 주위에 보편적인 상식선에 있는 집단들에게 자문을 구해보는 게 필요해요. 그 선에서 어느 정도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선에서 해결이 안 되고 믿지 못하겠으면 전문가 집단에게 상의를 해보세요. 그러면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차단하고 고립시키고 그 안에서 고민을 하면요, 나중에 골마 터지기 전에는 해결되기 어려워요. 부부와 관련해서 부부는 연인하고 또 다르죠. 부부는 일단 형성이 됐어요, 관계가. 법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물질적으로도 공동체가 형성이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극복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도망갈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일단 부부가 됐으면 도망갈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부부가 됐는데 도망갈 생각을 한다? 이제 뭐 그런 말 있죠. 껄핏하면 이혼하자는 말 한다. 이거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도망갈 일만 계속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결혼하기 전에는 눈을 떠야 되고 결혼하면 눈을 감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눈을 감고 어쨌든 같이 가는 거. 그럴 때 뭔가 문제 해결이 되면서 깊어지는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가망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가망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미 연인 관계에서 걸러냈어야 되는데 모르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런 경우에는 판단이 됐으면 빨리 끊어야 돼요. 미련 없이. 아프지만. 네. 그땐 빨리 끊어야 되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혼을 빨리 하라는 경우도 있어요. 상담하시다 보면. 그런데 많지는 않죠. 그래서 대부분은 그게 아니죠. 대부분은 이 인간이 하면서 맞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을 바꾸고 고칠 수가 없어요. 누굴 고쳐요? 나를 고쳐야 돼요. 나를 보호해야 돼요. 나를 지켜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런데 나는 문제없고 네가 잘못돼서 이러는 순간 계속 평행선을 긋게 됩니다.
의존적 관계를 부부간의 사이에서도 만들지 않으려면요. 각자 자기만 잘하면 돼요. 자기 역할만 잘하면 돼요. 네. 그 힘을 가지고 서로가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지 서로 간의 결핍을 채워주잖아요. 그거는 연인 관계에선 가능해요. 그런데 결혼해서 서로 간의 결핍을 계속 채워준다? 지쳐요. 왜? 에너지가 안 나오니까. 그런 또는 한쪽이 결핍이 심하면 한쪽이 금방 지쳐요. 둘 다 결국은 지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의존적 관계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각자의 위치를 지키시라. 결혼을 하더라도. 친구와 지인 관계에서는요. 여러분들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런 가스라이팅의 징후가 보이면요. 초장에 확실히 밟아주거나 망신을 주는 방식으로 끊어버리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이거는 깊어지지 않은 관계에선 그게 통해요. 근데 일단 깊어지고 엮였다 그러면 그런 방식을 했을 때 오히려 내가 더 손실을 보고 공격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깊어지기 전에는 싹둑 잘라버리고 완전히 망신살을 줘버리면은 안 건드리는 방식이 있고요. 그러나 에너지가 강하신 분은 그렇게 하고 에너지가 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거리두기를 하셔야 됩니다. 거리두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논쟁을 피하셔야 돼요. 말을 섞지 않고 웬만하면 그냥 그렇구나. 그래. 글쎄. 이 정도가 좋아요. 모르겠네. 그럴 수도 있겠지. 이런 애매한 형태로 그냥 이렇게 슬금이 넘어가고 거리를 두는 게 제일 좋지. 한마디로 자극을 하지 말아야 돼요. 자극하지 말고 거리두기. 이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런 가스라이팅의 의도를 갖고 있는 그러한 에너지 뱀파이어는요. 항상 먹잇감을 노리잖아요. 그 먹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뭔가 자극을 했을 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떤 말을 나한테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 순간 물리는 겁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야,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너 그런 생각하는구나. 야, 너 그렇게 반응하면 안 돼. 이런 식의 빌미를 주지 말라고요. 그냥 말하면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좀 일이 있어서 안녕히 계세요. 거리를 두시고 거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느끼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또 미안한 마음에 내가 또 모질었나 그래가지고 또 가가지고 잘해주고 잘해주다가 또 걸리고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왜 그런 일을 할까요, 도대체?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가스라이팅 가해자는요. 이 용어를 너무 남발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가스라이팅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얘기 또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는 통용되는 얘기인데 가스라이팅으로 딱 프레임을 박아버리는 순간 다 범죄자, 가해자가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가스라이팅 프레임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승자박이 돼요. 그래서 가스라이팅 가해자 심리를 한번 살펴보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다. 명확하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다. 이런 경우에 사람은요. 뭐 소시오패스나 인격장애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성격장애 뭐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 격리를 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게 명확하다 그러면은 관계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근데 이거 파악하기 힘들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지속성을 보셔야 돼요. 지속성. 네. 지속적으로 이런 행태가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딱 관계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나 가끔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게 나온다. 그런 경우는 가스라이팅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한 가스라이팅이 아닌 경우에는요, 보통은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열등감의 발로 또는 반작용인 가능성이 높죠. 왜 그렇게 강하게 가르치려고 하고 판단하고 주장하려고 할까요? 그거는요, 본인이 잘못된 걸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사과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자신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자존심이 그걸 허용하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성장 과정에서 항상 부모일 가능성이 높아요. 부모로부터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본인의 선택권 없이 끌려온 거죠. 너는 웃어야 돼. 너는 착실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이런 식으로 길러져 온 거죠. 길들여져 온 거죠. 그런 경우에 굉장히 많이 위축돼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이걸 풀어야 돼요. 누구에게 풀겠어요? 만만한 사람에게 풀겠죠? 그 만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고 가까운 친구고 후임이고 연인인 거예요. 만만한 사람한테 푸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하죠. 처음에는. 근데 언제 나와요? 관계가 편안해지면 그때 이제 막 나와요, 이게. 왜 이렇게 나와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무조건. 왜 내가 옳아야 돼요? 나는 틀리는 거를 허용할 수가 없어. 그럼 내가 무너질 것 같거든. 내가 실수한 것을 나는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 그럼 내가 무너질 것 같거든. 원래 건강한 사람은 몇 대 얻어맞아도 안 아프잖아요. 약한 사람은 조금만 긁어도 상처가 나고 안 아물어요. 경계를 많이 하죠. 심리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자기 보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강한 보호의 반작용으로 나오는데 언제 나와요? 자극이 들어올 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극이 뭐예요? 상대방이 어떤 지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상대방이 뭔가 틀렸어. 실수를 했어. 그러면 그 실수한 게 뭐예요? 자기에게 피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의 실수, 너의 잘못된 언행은 나와 엮여 있잖아. 넌 내 애인이잖아. 넌 내 가족이잖아. 근데 네가 그렇게 하는 건 나를 생채게 내는 거고 나를 부끄럽게 하는 거고 그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라는 심리적 기제가 발동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용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는 너로 나는 나로 존재하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이미 내 소유거든요. 그러니까 내 소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실패,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건데 나를 잘못했다고 지적하는데 그것을 또 용인하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 나의 샌드백을 만들고 나의 놀잇감을 만들어서 계속 내 스트레스를 풀고 계속 내가 옳다는 것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만들어 나가는 거죠. 항상 나는 옳아. 그러기 위해선 네가 틀려야 돼. 그래서 상대방을 완전히 틀린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거죠. 의식을 하든 못하든. 그래서 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 중에는 이러한 낮은 자존감 또는 열등감,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나친 자기 방어, 과잉 방어를 하는 형태로 이게 나오는 경우일 수도 있다. 이것이 패턴화되는 거죠. 이것이 패턴화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본인도 스스로 속거든요. 본인도 속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한번 기만하면은 그 기만은 계속 이어져야 돼요. 거짓은 거짓으로 덮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을 계속 자신을 거짓으로 덮는 게 뭐예요? 상대방을 계속 기만하는 거고 상대방을 기만하다 보면 상대방은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제가 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과 실수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상대방에게 원망하거나 비난하면서 풀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엔 아예 망상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항상 내가 옳고 나는 틀린 적이 없고 틀려서도 안 되고 틀리기도 싫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뭐 이것이 강약이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이런 경우를 가진 경우는 있을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심리 상담을 통해서 바뀔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굉장히 좋은 연애 관계를 통해서 변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치유적인 연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가스라이팅이라고 꼬리표를 달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스라이팅의 증상이 보이지만 가스라이팅이라는 꼬리표는 달지 않으셔도 되는 게 있어요. 예, 그러나 엄연한 가스라이팅, 의도적이고 지속적이고 굉장히 안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피하고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가스라이팅의 증상을 내가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인식만 해도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대부분은요, 인식을 못 합니다. 인식을 못 하고 알려줘도 못 하고요. 알려줘도 받아들이질 않아. 그리고 오히려 계속 가스라이팅을 해? 그러면 끊으셔야 돼요. 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식을 하고 한다면은 교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화 가능성이 있어요. 예. 아무튼 본인이 통제받기 싫기 때문에 상대방을 통제하는 이러한 아이러니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 전형적으로 펜듈럼의 현상입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될까요? 하나 추가로도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가 성경으로 말하는 인류의 시작이잖아요. 기원이잖아요. 창세기에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그리고 뱀이 등장하잖아요. 자, 여기서 이 뱀의 그 멘트가 굉장히 가스라이팅적이에요. 예, 어떤 말을 하냐면, 하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야,
하나님이 정말로 이 동산에 있는 어떤 열매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교묘하고 교활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말은 이거였어요. 그 앞에 장을 보시면 이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이죠. 이 동산에 있는 어떤 실과를 먹어도 상관없어. 모든 열매를 다 먹어도 돼. 그런데 하나만 먹지 마.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나무 있잖아. 이거는 너 먹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를 딱 지칭을 했어요. 이거는 먹지 마. 근데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이랬어요. 근데 뱀이 와서 한 얘기 뭐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로란 말을 쓰죠. 정말로 여기 있는 나무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게 뭐예요? 확대 왜곡, 과장. 하나만 먹지 말고 나머지 다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정말로 다 먹지 말라고 그러든?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하와가 그때 뭐예요? 이 물음표가 딱 드는 거죠. 가만 있어봐. 정말 그랬나? 아마 잠시 의문에 빠졌을 거예요. 예. 이게 뭐예요? 이게 혼란 기만 전술입니다. 이 가스라이팅적인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인류 기원에 따르면은 이제 사탄, 뱀이 처음으로 사람에게 가스라이팅을 시전했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미삼아 제가 얘기 드렸어요. 아마 하와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의문이 들게 하는 거. 정말 그랬나? 정말 그랬나? 이게 가스라이팅의 현상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게 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면 가스라이팅이 말해주고 있는 개념은 에너지 뱀파이어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분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용어에 빠져버리고 묶여버리면 하나의 프레임이 우리에게 씌워지는데 그것은 곧 펜듈럼으로 작동을 해서 우리에게 오히려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빠지지 마시라. 그러려면 우리는 트랜서핑적으로 에너지 심리학적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강화하고 자성을 키우면 가스라이팅의 가해자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그것은 마치 펜듈럼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런 원리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가스라이팅 가해자와 피해자를 불필요하게 만들어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가스라이팅 영화, 흑백 영화는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재밌더라고요. 흑백 영화 보는 재미도 있고요.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좀 됐을까요? 설명이 제보를 해주신 분들, 제안을 해주신 구독자님. 앞으로도 제가 이 낙서 시간을 활용해서 이런 얘기 좀 듣고 싶어요 하는 걸 제안을 해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드릴게요. 그러나 뭐 이렇게 낙서 시간이니까 이렇게 편하게 그냥 얘기하는 방식으로 할게요. 제가 강독하는 시간하고는 좀 다르게 편하게 얘기하는 시간으로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예전에 제안하셨던 분들도 제가 잊어버렸나 하는 생각이 드시면 다시 한번 제안을 해주세요. 제가 한번 들춰보고 메모해 놓은 거 한번 찾아보고 해서 뭐 명상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었죠. 기억해서 제가 해드릴 테니까 이 낙서 시간 통해서는 그냥 이렇게 얘기 나누는 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다양한 주제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심리맨 낙서 마치고요.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져서 두 편으로 나눠서 올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